최적화일치로입니다. 출고 직전 또는 TOP 샘플 발송 직전에서 발견되는 작은 불량 하나 때문에 납기 비용 신뢰가 동시에 흔들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프리파이널과 TOP 샘플은 잘 되면 좋고 잘못되면 수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기서 틀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단계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째, 프리파이널을 언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검사가 형식화되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둘째, 불량 등급과 불량 종류가 정리되지 않아 걸러야 할 불량과 공정에서 정리할 불량이 섞이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셋째, TOP 샘플 발송에서 정보 누락, 라벨 오류, 패킹 불량으로 바이어의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파이널 검사 정의. 2. 프리파이널 핵심 검사 항목. 3. 불량 등급과 불량 종류. 4. 프리파이널 불량 TOP 10과 방지안. 5. TOP 샘플 발송 준비. 6. Q&A 5가지. 7. 결론. 1. 프리파이널 검사 정의. 프리파이널 검사는 최종 출고 전 미리 검사하는 마지막 검사라고만 표현하면 현장에서는 오해가 생깁니다. 정확히는 출고분과 동일한 조건으로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본 출고 전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확정하는 검사입니다. 모든 사항이 출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즉, 모든 자재를 사용하여 행택 폴리백 사이즈 스티커, 포장 사양까지 출고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프리파이널이 의미를 가집니다. 타이밍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전체 물량이 대략 5에서 10% 수준으로 출고 가능한 완제품 형태로 준비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무 이르면 공정이 불안정하여 대표성이 떨어지고 너무 늦으면 불량 발견 시 수정할 물건이 많아 재작업, 재패킹, 납기 지연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프리파이널은 완성도 확인이 아니라 수정 가능한 시점에서의 최종 확정이라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산관리 관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프리파이널 결과가 단순 리포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프리파이널은 출고 승인 게이트로 기능해야 합니다. 즉, 합격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공장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량이 줄고 출고 이전에 종결됩니다. 2. 프리파이널 핵심 검사 항목. 프리파이널은 검사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지점을 역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검사 항목은 외관, 치수, 기능성, 내구성, 포장으로 구성하되 각 항목에서 불량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문서로 고정해야 합니다. 첫째, 시각적 검사입니다. 외관은 단순히 예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자인 의도와 사양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봉제 상태에서는 스티치 균일성, 시접 정리, 실밥, 늘어짐, 퍼커링, 봉제선 비틀림, 대칭 불량을 집중 확인합니다. 원단에서는 오염, 올뭉침, 요철, 색차, 파일 눌림, 광택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컬러라도 로트가 다르면 색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일 라이트박스 조건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치수 검사입니다. 치수는 브랜드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클레임 포인트입니다. 허리둘레, 총장, 소매 길이 같은 핵심 치수는 반드시 측정 방법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흔한 실패는 측정자마다 당기는 힘이 다르고 측정 기준점이 다르며 다림질 상태가 다르고 거리 상태가 달라져 같은 제품이 다른 수치로 기록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리파이널 치수 검사는 측정 SOP가 먼저입니다. 어떤 기준점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도구로 몇 회 측정하여 평균을 쓸 것인지가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수 데이터가 논쟁이 아니라 판정이 됩니다. 셋째, 기능성 검사입니다. 지퍼, 버튼, 스냅, 벨크로, 스트링, 버클은 작동 여부만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클레임은 작동은 되는데 사용성이 불편하다 해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퍼 물림이 뻑뻑하거나 스냅이 과도하게 빡빡하여 원단이 뜯기거나 버튼홀이 타이트해서 손이 아픈 문제입니다. 프리파이널에서는 작동 사용성 파손 가능성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넷째, 내구성 검사입니다. 여기서 많은 공장이 오해합니다. 프리파이널에서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를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현장 내구 확인은 필요합니다. 봉제선이 약한 포인트, 겨드랑이, 옆트임, 포켓 입구, 허리밴드 연결부는 간단한 테스트로도 위험 신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탁 후 변형은 실제 워시 테스트를 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원단 특성상 리스크가 높은 스타일을 선별해 표준 조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째, 포장 검사입니다. 포장은 품질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폴리백 규격, 실리카겔 유무, 경고문구 인쇄, 사이즈 스티커 위치, 택 부착 방식, 접지 방법, 카톤 마킹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라벨, 택, 스티커 오류는 치명적 제품 불량으로 리콜성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포장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공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3. 불량 등급과 불량 종류. 프리파이널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불량을 느낌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는 불량 등급이 선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크리티컬, 메이저, 마이너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용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등급별 처리 원칙입니다. 크리티컬 불량은 안전, 법규, 기능 상실, 브랜드 치명타로 이어지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의 위험 요소, 피부 자극 가능 부자재, 라벨 법정 표기 누락, 봉제 파열로 인한 착용 위험, 심각한 오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프리파이널에서 발견되면 즉시 출고, 보류가 원칙입니다. 메이저 불량은 착용, 외관, 치수 기능에 명확한 영향을 주어 소비자가 불량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치수 허용오차 초과, 눈에 띄는 봉제 불량, 지퍼 불량, 대칭 불량, 심한 퍼커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메이저는 재작업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재작업 후 재검 루프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마이너 불량은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완성도 저하로 이어지는 수준입니다. 미세한 실밥, 경미한 구김, 아주 작은 점 오염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마이너가 누적되면 메이저가 됩니다. 프리파이널은 불량 한계가 아니라 불량의 누적 패턴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등급뿐 아니라 불량 종류를 코드화하여 어느 공정, 어느 작업자, 어느 라인에서 반복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프리파이널의 핵심은 불량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량을 등급화하여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검사팀이 외롭지 않고 생산팀도 억울하지 않으며 결국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단단해집니다. 4. 프리파이널 불량 탑10과 방지안. 이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불량을 중심으로 공정통제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리파이널은 결과를 보는 자리이지만 방지안은 반드시 원인 공정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치수 불량입니다. 원인은 대개 패턴, 재단, 봉제 장력, 다림질 조건, 측정법, 불일치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방지안은 간단합니다. 측정 SOP 고정과 아이론 조건 표준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중간 게이트 치수 확인입니다. 프리파이널에서 처음 발견되면 이미 늦습니다. 둘째, 외관 오염입니다. 작업장 오염 관리, 작업자 장갑 앞치마, 작업대 청결, 이동 동선이 핵심입니다. 방지안은 오염 발생 공정에 흰색 테스트 천을 두고 오염이 묻는 지점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오염은 원인을 찾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적 오염이 많아 출처가 흐려지므로 조기 차단이 중요합니다. 셋째, 봉제선 비틀림 대칭 불량입니다. 원인은 봉제 가이드 부재, 작업자 숙련도 편차, 봉제 순서 오류, 프레스 방향 오류가 많습니다. 방지안은 작업 표준서의 도식화입니다. 글로 된 표준서는 현장에 힘이 없습니다. 기준선과 기준점을 도식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넷째, 퍼커링과 늘어짐입니다. 장력, 바늘, 실, 노루발, 원단 특성의 조합 문제입니다. 방지안은 라인 투입 전 동일 원단, 동일 조건으로 시험 스티치 기준 샘플을 만들어 라인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작업자는 그 샘플과 비교하면 즉시 수정 가능합니다. 다섯째, 지퍼, 스냅, 버튼 기능 불량입니다. 부자재 로트 불량도 있지만 더 흔한 원인은 봉제 위치 불량과 보강 미흡입니다. 방지안은 부자재 업체 성적서 확인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부자재 부착 위치 게이지와 보강 스티치 기준을 고정하는 것이 지표입니다. 여섯째, 라벨텍 정보 오류입니다. 사이즈 표기, 원산지, 혼용률, 세탁기호, 바코드가 대표적입니다. 방지안은 정보의 단일화입니다. 사양서, ERP, 라벨 발주서, 생산 지시서가 서로 다른 정보를 들고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최종 기준 문서를 하나로 고정하고 변경이 생기면 변경 이력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7번째, 포장 사양 불일치입니다. 폴리백 두께, 경고문, 스티커 위치, 접지 방식이 바이어 스펙과 다를 때 생깁니다. 방지안은 포장팀의 실물 기준 샘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달하면 해석이 갈립니다. 실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8번째,
실밥 마감 불량입니다. 이는 제작업을 부르는 대표 항목입니다. 방지안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마감 전용 공정에 책임자를 두고 마감 완료품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해야 합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품질이 분산됩니다. 9번째, 색차 광택 차이입니다. 원단 로트, 다림질 온도, 압력 조건이 원인이 됩니다. 방지안은 라이트박스 기준 확인과 아이론 온도 압력 시간의 표준화입니다. 10번째, 세탁 후 변형 리스크입니다. 프린트, 자수 수축, 접착 심지 박리, 원단 수축이 포함됩니다. 방지안은 리스크 스타일 선별입니다. 모든 스타일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스타일은 프리파이널 전에 이미 확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탑10을 정리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프리파이널은 불량을 발견하는 행사가 아니라 공정 통제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이트입니다. 5. TOP 샘플 발송 준비. TOP 샘플은 탑 오브 프로덕션 샘플의 약자이며 벌크 생산 초기에 생산되는 완제품 샘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기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출고품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TOP 샘플은 바이어에게 제출되는 마지막 샘플이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바이어는 승인을 요구하며 어떤 바이어는 참조용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공장 입장에서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TOP 샘플은 최종 기준을 외부에 고정시키는 증거물입니다. 유형은 실무적으로 3가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일반 TOP 샘플은 최종 승인 목적이며 모든 부자재와 포장이 완벽해야 합니다. 레퍼런스 TOP 샘플은 승인 절차는 없더라도 바이어 내부 기준 샘플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교해야 합니다. 서드파티 TOP 샘플은 콜라보 등으로 제3의 브랜드가 승인하거나 확인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승인 체계가 더 복잡해지므로 정보 누락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발송 준비 프로세스는 4단계로 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샘플 선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 있고 기준에 맞는 것을 선정해야 합니다. 라인에서 우연히 잘 나온 한 장을 고르면 바이어가 그 기준을 전체 벌크에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TOP 샘플은 평균을 끌어올린 우수품이 아니라 현재 공정이 안정적으로 재현 가능한 최고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세부 재검입니다. 선정 후에는 반드시 다시 검사합니다. 여기서 프리파이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TOP 샘플은 특히 정보가 핵심이므로 라벨 행택, 바코드, 사이즈 스티커, 폴리백 인쇄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TOP 샘플에서 제품은 완벽했는데 라벨이 틀린 사고가 가장 아깝고 치명적입니다. 3. 패킹 및 라벨링입니다. 포장은 단순 보호가 아니라 바이어에게 전달되는 사양의 최종 표현입니다. 폴리백 규격, 접지 방식, 행택 부착 위치, 스티커 부착 위치를 바이어 스펙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2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라벨이 붙어야 할 위치에 붙었는가와 정보가 맞는가입니다. 4. 발송 준비입니다. 서류와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됩니다. 송정, 패킹 리스트, 샘플 정보 시트가 누락되면 바이어는 제품을 확인하기 전에 신뢰부터 흔들립니다. 발송 전에는 서류 실물 매칭을 최종 확인해야 하고 발송 후에는 바이어에게 트래킹 정보, 샘플 구성, 확인 요청 포인트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TOP 샘플 발송 시 주의사항은 3가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제품 품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신속한 발송입니다. 샘플이 늦으면 승인도 늦고 승인 지연은 납기 리스크로 전환됩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발송 이후 피드백 수집, 수정사항 반영, 변경 이력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TOP 샘플은 보내고 끝이 아니라 확정하고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프리파이널 검사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반드시 해야 합니까? 프리파이널 검사는 출고분과 동일 조건으로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출고 전의 품질 리스크를 확정하는 출고 승인 게이트입니다. 외관 치수 기능, 내구 포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2단계에서 발견된 이슈는 수정 가능한 시간과 범위가 남아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프리파이널이 없으면 문제는 출고 이후 클레임으로 전환되고 비용은 제작업이 아니라 신뢰 손실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 프리파이널은 전체 물량의 몇 %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물량이 약 5%에서 10% 수준으로 출고 가능한 완제품 형태로 준비되었을 때 진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이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공정이 안정화되는 초기 구간을 지나 실제 양산 상태를 반영하면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 제작업,
공정 교정이 가능한 시간이 남기 때문입니다. 단, 스타일, 난이도와 불량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에 추가 확인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프리파이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누락은 정보입니다. 라벨 표기, 택, 바코드, 사이즈 스티커, 폴리백 인쇄 같은 항목이 제품 외관에 비해 가볍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클레임은 정보 오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프리파이널 체크리스트에 정보 항목을 별도 섹션으로 두고 서류 기준과 실물 기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TOP 샘플은 왜 그렇게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합니까? TOP 샘플은 바이어가 실제 벌크의 최종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잘 나온 한 장이 아니라 현재 공정이 안정적으로 재현 가능한 최고 수준의 대표 샘플을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 후에는 프리파이널 수준의 재검을 다시 수행하고 특히 라벨텍 포장 사양까지 출고와 동일 조건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TOP 샘플이 흔들리면 이후 벌크 품질을 설명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TOP 샘플 발송에서 사고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체크리스트 하나로 끝내면 사고가 반복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발송 프로세스를 4단계로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즉 선정, 재검, 패킹, 발송으로 고정하고 단계별 책임자를 명확히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 실물 매칭을 최종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발송 후에는 트래킹 정보, 샘플 구성, 바이어 확인 요청 포인트를 함께 전달해 커뮤니케이션 공백을 없애야 합니다. 7. 결론. 오늘은 24부작 중 20번째로 프리파이널 검사와 TOP 샘플 발송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프리파이널은 최종 점검이 아니라 출고 품질을 확정하는 승인 게이트였습니다. 외관 치수 기능, 내구 포장을 동일 조건으로 확인하고 불량 등급과 불량 종류를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TOP 샘플은 벌크의 최종 기준을 바이어에게 고정시키는 증거물이었고 선정, 재검, 패킹, 발송, 커뮤니케이션을 단계별로 고정해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21번째는 AQL 정의와 최종 파이널 출고 검사 실행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 댓글로 공장 상황을 알려주시면 그 조건에 맞춰 프리파이널과 TOP 샘플 체크 포인트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품질 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